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가끔씩 헷갈리는 가족 호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 호칭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과 예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죠. 2025년 현재에도 올바른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족 호칭에는 크게 호칭과 지칭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호칭은 직접 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을 의미하며, 반면에 지칭은 다른 사람에게 그 가족 구성원을 언급하거나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친동생을 직접 부를 때는 동생아라고 호칭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 동생은요 라고 소개할 때가 바로 지칭에 해당하죠. 이 두 가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가족 호칭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부모님을 직접 부를 때는 보통 아빠, 엄마라고 부르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나 격식을 갖춰야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를 때는 아들은 일반적으로 아들, 딸은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를 부를 때는 손자, 손녀라고 부르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주들을 매우 예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 뒤에 친근하게 야나, 아를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까요? 남성의 경우 손위 경은 형이라고 부르고 손위 누나는 누나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손윗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고 손윗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죠. 손아래 동생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나이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호칭이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호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이들은 모두 우리의 부모님의 형제자매를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먼저 아버님의 친형은 큰아버지 또는 백부라고 정중하게 부르고, 아버님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또는 삼촌, 격식을 갖춰 숙부라고 부릅니다. 아버님의 여자 형제, 즉 자매는 고모라고 부르죠. 반면에 어머님의 여자 형제는 이모라고 부르고, 어머님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외자가 붙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머니 쪽의 친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을 부르는 호칭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시아버지 또는 좀 더 부드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 또는 역시 부드럽게 어머님이라고 칭합니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며, 남편의 남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련님, 이미 결혼했을 경우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의 누나는 형님이라고 부르죠. 아내의 아버지는 장인 또는 아버님이라고 칭하며,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 또는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내의 남자 형제는 처남이라고 부르고, 아내의 여자 형제는 손위일 경우 처형, 손아래일 경우 처제라고 부릅니다. 최근 사회에서는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과 같은 전통적인 호칭 대신에 좀 더 현대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인 이름씨라고 부르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다 평등하고 편안한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황과 분위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또한 알아두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나와 부모님 사이는 일촌 관계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손주들은 나와 이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조부모님, 백부, 숙부, 고모, 조카, 증손주들은 나와 삼촌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촌끼리는 서로 사촌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촌수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혈연적인 가까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호칭이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여동생은 당연히 처제라고 부르겠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여동생의 남편은 자형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헷갈릴 때에는 내가 누구의 배우자인가 혹은 누구의 형제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호칭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엄격한 서열과 존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 호칭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점차 평등해지고 수평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족 호칭 또한 점차 간소화되고 더욱 편리하게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호칭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 호칭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은 언제나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여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